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나라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지은이는 사이토 마사시. 후배가 난치성 암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왜 암에 걸렸을까? 왜 사람은 병에 걸릴까?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심장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과, 안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를 각기 2개월에서 2년에 걸쳐 연수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해서 미국 의사 면허증 취득, 뉴욕 주의사, 종양내과 및 전염병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의이자 현재 면역력을 이용한 암 전문 클리닉, 세타 클리닉으로 도쿄 부원장, 마에타 병원, 스루라이프 클리닉 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주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평소 체온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평소 체온을 알지 못한다. 평소 체온을 알고 있으면 체온을 통해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체온은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 병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 대개 37도 정도면 미열이니까 약국에 가서 감기약만 사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38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순간의 체온 수치만으로는 미열인지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평소 체온이 36.5도인 사람에게는 37도는 미열이 아니지만 평소 체온이 35.5도인 사람에게는 37도는 약간 열이 있는 상태로 발할 위험이 있다. 이런 까닭에 평상시 자신의 체온을 알아두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요즘 체온이 36도 이하인 저체온의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저체온은 인간에게 아주 위험한 상태다. 저체온을 그대로 두면 갖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거친 피부, 변비, 잇몸병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위궤양, 당뇨병, 골다공증, 궤양성 대장염, 암, 메니메르병, 간질성 폐렴, 파킨스병, 치매와 같은 심각한 병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천식,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한번 발병하면 완치하기 힘든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질환들은 저체온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정세가 한층 더 악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체온이 낮으면 병에 쉽게 걸리는 것일까? 이것은 체온과 면역력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체온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몸을 보호할 수 없고 면역체계의 오작동으로 자신의 면역이 자신의 체조직을 파괴하여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저체온은 체내를 산화시켜 노화를 재촉한다. 아울러 건강한 세포는 저체온일 때 신진대사가 둔해지고 반대로 암세포는 35도의 저체온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한다. 결국 저체온은 면역력과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몸속 환경이 나빠지면 한층 더 저체온이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병들지 않고 나이 들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체온 1도를 올리는 것이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무려 500에서 600% 올라간다. 단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은 대여섯 배나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효소 작용이 활발해진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같은 운동량으로도 근육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근육이 쉽게 생성된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내장 지방이 빠지고 뼈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위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 장 속에서 발생하는 독소, 즉 유화수소와 활성산소가 재빨리 배설되어 변비가 없어지고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몸뿐 아니라 뇌의 혈행도 좋아져서 두뇌 활동이 촉진된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 해마의 혈행이 좋아지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체내의 효소 작용을 촉진시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 기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세포 조직이 다시 젊어진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속 세포도 젊어지고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체온 단 1도만 올라가도 이렇게 많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백혈구는 혈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혈류가 나쁘면 불러도 재빨리 응원하러 달려갈 수 없다. 바이러스 등 이물질 제거에 필요한 양의 백혈구가 동원되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나 세균에게 져서 결과적으로 병에 걸리고 만다. 당신은 감기 기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까닭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는 결국 효소의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현상이다.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감기 초기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다. 감기약보다 더욱 해로운 것이 진통 해열제다. 이 약이 위험한 이유는 말 그대로 체온을 낮추는 약이기 때문이다. 열은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해열제로 떨어뜨리면 면역 체계에 혼란을 주는 행위인 셈이다. 감기에 걸리면 약이 아니라 비타민C와 마그네슘 정도만 복용한다. 저체온인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기 쉽다.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을 살펴보면 저체온인 사람이 많고 또 저체온일 때 암세포가 빨리 증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다. 기초대사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량은 남성이 2000에서 2200kcal, 여성이 1800에서 2000kcal 정도이다. 이 중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의 60에서 70%가 기초대사량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별로 먹지 않아도 금방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 선천적인 체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기초대사량이 많은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초 대사량이 많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지 않는다. 체온이 높은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많고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초 대사량이 적어진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떨까? 자그마치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기초 대사량은 약 12%나 적어진다.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은 체온과 기초 대사량처럼 정비례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열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체온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체온 1도만 올라가면 자고 있어도 매일 30분 동안 걷는 것 이상의 칼로리가 소비된다. 나이를 먹으면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화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노력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는 해답은 무산소 운동에 있다. 무산소 운동이 지방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무산소 운동으로 일단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분해 효과는 6시간이나 지속된다. 바로 그 점을 활용하여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한 뒤에 이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무산소 운동을 하면 3개월이 지날 무렵이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무산소 운동을 하는 트레이닝을 성장 호르몬 활용법이라고 부른다. 근육 트레이닝 30분 전에 바나나와 같이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고 트레이닝을 끝내고 10분 안에 두유나 치즈 등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증강하는 효과가 있다. 근육 트레이닝은 사흘에 한 번씩 하여 이틀간 근육을 쉬게 한다. 냉증이 있는 여성은 저체온 예비 환자이다. 냉증을 고치려면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된다. 근육이 늘어나면 근육 자체가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과 맞물려서 냉증까지 좋아질 수 있다. 아침 식사 때 푸콩과 대구알과 매실 장아찌를 먹으면 피로가 줄어든다.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기 전에 바나나와 매실 장아찌, 물을 미리 먹어두면 열사병이 예방된다. 인간의 몸은 두 가지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대로 지배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을 재보는 것이다. 평소에 체온이 높으면 균형 잡힌 상태이고 체온이 계속 낮은 상태면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보면 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과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생활은 자율신경의 리듬에 맞춰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다. 망막은 매우 작은 빛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밤에는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좋다. 반드시 누워 자는 자세가 더 좋다. 저녁 식사 후 자기 전까지 4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가 좋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체내 리듬에 가장 가깝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걸으면 체온이 약 0.7도에서 1도가량 올라간다.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생주스는 몸 안의 독소를 없애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밤에 목욕하기 전에 5분가량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 욕조물 온도는 반드시 41도로 설정한다. 신이 정한 인간의 체온은 37도이다. 요즘 저체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것쯤이야. 나는 원래 체온이 낮아요. 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도 있다. 저체온을 그대로 두면 갖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저체온을 개선해서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